자, 봅시다. 오늘은 23년 8월 6일 일요일입니다. 자, 이번 주 카툰을 좀 보면 미국 소프트 랜딩이 있을 거다라는 카툰이 8월 1일 날 있었죠. 경기 침체는 없다, 뭐 이런 기대감 있었었고, 8월 3일 날 피치에서 신용등급,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었죠. 이게 시장에 변동성을 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죠. 초전도체. 참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뭐 초전도체의 어떤 논문 자체 하나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핫한 이슈였다.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뭐 LK99 이러한 물질을 좀 개발이 돼서 뭐 새로운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금요일 날 애플이 좀 폭락을 했습니다. 뭐 거의 한 5% 가까이 하락했고요. 아마존은 실적이 잘 나와서 상승했는데 어떤 애플 효과로 조금 손해를 본 느낌이 있고요. 자, 비레커머이라는 사람이 장기 채권이 한 5.5%가 갈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뭐 매도해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버핏은 또 의외로 반대로 뭐 단기채이긴 하지만 채권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건 아까 봤던 내용이고 이번 주 뭐 네이버 약간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다. 그리고 바이오와 토큰 시장도 지켜보자. 이 정도 보겠습니다. 그리고 코스피는 저번 주에 비해서 뭐 약간 하락, 코스닥은 약간 상승, 그다음 미국은 좀 다 안 좋았죠. 미국은 좀 많이 빠졌어요. 저번 주에 비해서 꽤 많이 빠졌다.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채권의 스코어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. 환율을 보죠. 환율은 1304.40 이렇게 돼 있죠. 환율이 좀 꿈틀 움직였습니다. 좀 오르려고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횡보냐 상승이냐 뭐 이런 뭐 환율이 오를 만한 이유라는 거 뭐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이겠죠. 달러 인덱스 역시 3주 연속 상승을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또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겠죠. 물론 이제 신용 등급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번 주 약간 상승했다 내려와서 긴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달러 인덱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자,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해요.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양봉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힘이 좀 있어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덧 정고 근처에 와 있죠. 자, 이걸 양봉으로 돌파했을 때 차트 모양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죠. 지금 추세로만 보면 뭐 꺾일 것 같지가 않은데 이번 주도 지켜봐야겠지만 이렇다면 주시장에는 썩 좋은 효과를 줄 수는 없다. 나쁘다라고 봐야 되겠죠. 써놨겠지만 80% 이상이 된다는 건 거의 뭐 매도 시그널을 주는 걸 수도 있다. 주식시장에 이렇게 읽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국채 10년물 국채가 4%를 넘어섰죠. 4.42042 정구를 개포이 돌파를 했고요. 물론 윗꼬리를 남겼습니다만 우리가 이 최고 고점 표시했던 걸 지웠었는데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라고 보고 이런 형태라면 썩 좋은 모양이 아니죠.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는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게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게 10년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죠. 예전처럼 뭐 0%대 1%대 금리가 아니라 이 상태라면 한 3%이 정도 수준의 금리로 해서
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러면 어떤 채권에 대한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. 많이들 채권에 투자하고 계실 텐데 그런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보이죠. 장기 금리차는 어찌됐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10년물 장기 금리차가 좀 올라오는 바람에 줄어든 거죠. 가장 안 좋은 형태로,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좀 불리한 형태로, 시장에는 불리한 형태로 장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. PMI가 8월 1일 날 발표가 됐죠. 7월 PMI가 발표가 됐지만 예상보다는 또 좋게 나왔고요. 최저 구매 관리자 지수는 여전히 좀 좋지는 않다. 고용에 대한 게 이제 4일날 금요일날 나왔습니다. 비록 고용 지수는 예측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는데 실업률이 아직도 예상보다 적다. 실업률이 적다. 야, 이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출렁했겠죠. 경기가 너무 버틴다는 얘기죠. 버티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심리가, 공포감이 좀 작용을 해서 하락을 한 게 아닌가. 거기에 애플이 또 한몫을 했고요. 자, CPI는 이제 8월 11일 날 나오겠죠. 지켜봐야겠지만 역시 CPI 역시 예측치 3.3이지만 3, 4 사이에서 나오겠죠. 3.3보다 덜 나와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도 같더라고요. 한번 이번 주도 변동성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PC는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. 금현물은 뭐 달러가 올라가면 금현물은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. 어찌 보면 이런 거 당분간 금현물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. 자, 빅스 지수는 굉장히 올랐습니다.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. 뭐 V 코스피 역시도 좀 컸죠. 이런 상황이라면 주식을 약간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겠다,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. 공급포 탐욕 지수 역시 저번 주 뭐 77 요 정도에서 급격하게 지금 떨어져 가고 있죠. 그래요. 많이 공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. 그러니까 떨어져 가고 있다. 탐욕이 줄어들고 있다,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. 금일장 보면 아시아 증시 뭐 나름 괜찮게 끝났고,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괜찮게 끝냈는데 갑자기 좋았던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이제 뭐 고용이랑 실업률 그리고 애플의 효과로 인해서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. 이게 그대로 월요일 날 아침에 아시아 증시로 오겠죠.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요일 아침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. 주봉 보겠습니다. S&P 주봉은 이제 상단에서 하프라인 쪽으로 좀 심하면 4,000, 얼마나 될까요? 4,300? 4,300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버렸다, 이렇게 보입니다. 물론 11선 근처에서 반등할 수 있지만 주봉상 뭐 20선 근처까지는 어찌됐든 내려오려고 할 거다라는 게 뭐 조정이겠죠. 나스닥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. 5일선 깨졌고요. 하프라인 쪽으로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. 뭐 지켜보야죠. 뭐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코스피는 월요일 봐야지만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5일선 위에 11선 위에서 버텼어요, 저번 주를. 그래서 뭐 크게 변동성 없이 그냥 횡보하는 수준에서 끝냈는데 금요일 미국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떤 또 흐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흐름은 뭐 지켜봐야지만 될 것 같다. 월요일에 이번 주는 뭐 지켜보는 주간이 될 것 같네요. 뭐 아까도 말했지만 소나기를 피하실 분은 미리 피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 비트코인 뭐 21선 찍고 있죠. 여기서 반등이 이루어져야겠죠. 올라서지 못하면 뭐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. 리플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다. 자, 구리도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. 이번 주는 어찌됐든 뭐 좋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참 걱정이 된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